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유전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악연과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미국의 귀환과 황금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연설 내용을 분석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기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데 시간을 다 썼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언급된 주제는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가 첫 번째 언급한 것은 불법 이민과 국경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이고 세 번째는 사회 및 문화적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 비효율성과 부정부패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교 및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범죄이고 일곱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가 평소에 문제라고 인식했던 항목과 그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성공했느냐 아니면 성공할 수 있느냐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가 연설에서 열거한 업적들은 효과만 나열한 것이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침없는 시도는 기업가답고 혁신가답습니다. 다른 나라는 힘들겠지만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에 좋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의 각 영역별 문제이고 그가 해결하려고 무엇을 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야 마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분야는 경제 문제와 외교 및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경제 분야 언급을 요약하면 9가지 항목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에너지 비용 절감이고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책입니다. As you've heard me say many times, we have more liquid gold under our feet than any nation on earth. Drill, baby, drill. 여기서 우리나라가 처음 언급됩니다.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이것은 그냥 dollars 해본 말이 each. 아닙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도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 너 이거 준비해 하고 잽을 던져놨다고 생각해야 돼요. 트럼프 일기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라고 있는데 보통 ANWR, 아나르라고 하고 지금 보시는 지도 여기입니다. 약 8만 제곱미터로 남한 면적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곳은 타이가 산림과 툰드라지대이고 곰이나 술록, 무스, 여우 등 야생동물과 철새들의 서식지예요. 그리고 왼쪽에 거의 남한만한 면적이 있는데 이곳이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구역입니다. 영어로 National Petroleum Reserve in Alaska를 줄여서 NPRA라고 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캐나다 유콘 지역까지 뻗어있는 브룩스 산맥 북쪽 경사면에 있습니다. NPRA의 석유와 가스는 거의 시추되지 않은 보존된 상태인데 이미 발견된 것과 미발견된 해수 가능한 온유를 합하면 평균 87억 배럴이고 최대 150배럴까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도 약 1조 5천억 입방미터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가 1년 평균 60억 입방미터를 사용하니 우리가 약 250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가 이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지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또 다른 악연이 쌓인 곳이 이곳 안와르 북쪽 해안 평야지대인데 102 에리아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102 에리아는 알래스카 북쪽 보포트 해에 접하고 있는 해안 평야지대입니다. 그 면적이 6,313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 면적의 10배 정도로 엄청나게 크지만 전체 안와르 면적의 8%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술록의 주요 출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 개발이 되지 않다가
1989년 시추를 허가하는 법이 통과되어 엑손이 시추를 합니다. 그러다가 온유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취소되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환경 파괴 논란으로 시추 허가가 안 났던 곳입니다. 2017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통과시켜 석유 회사에게 102 에리아의 석유 및 가스 판매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that nobody even talks about is Anwar in Alaska, one of the great sites of energy in the world. They said, well, you know, Reagan tried. Every single president tried to get Anwar. He talked me into it. We are now an exporter of energy. Can you believe that? 10 이곳에는 million 약 barrels. 72억 배럴 정도의 원유와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MPRA 보존지구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첫날 안화로 석유 임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기로 결정해 이곳의 원유 시추는 물 건너갑니다. You know, Biden very, very foolishly, stupidly, 트럼프 frankly.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소한 날부터 정확하게 4년 뒤 2025년 1월 20일 그가 취임한 첫날 이곳을 다시 시추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합니다. We will drill, 이 baby, 말은 drill. 바이든을 조롱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바보 같은 바이든 행정부 내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액체 현금을 놔두고도 미국 국민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제조업 원가 경쟁력이 낮아진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트럼프가 한 이 말? I renamed for a great president, William McKinley, Mount McKinley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알래스카에 있는 디날리 산을 맥켄리 산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맥켄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롤 모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디날리 산은 원래 이곳 원주민들이 불렀던 이름으로 알래스카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1890년 금채굴업자가 당시 미국 대통령 지명자 윌리엄 맥켄리의 이름을 따서 맥켄리 산이라고 그동안 쭉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북극회의 참석을 위해 알래스카를 방문했는데 이때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오랜 청원을 받아들여서 산 이름을 디날리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으로 산 이름을 다시 맥켄리 산으로 바꿔버립니다. 현재 실제 원유와 가스가 생산되는 곳은 아나로와 MPRA 사이에 있는 이곳 프루도베이로 미국 최대 유전지 중 한 곳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무려 약 250억 배럴이고 1977년부터 생산했는데 누적 생산량은 130억 배럴입니다. 정확한 잔여 매장량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 120억 배럴 이상 남아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스는 아직 생산되지 않은 스트랜디드 가스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공동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을 꼭 집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한 것이 이곳 가스를 활용할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 가스를 뚫어 아시아 시장에 팔겠다는 생각입니다. 프루도베이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알래스카 니키스키 지역으로 운송한 후 액화하여 LNG 형태로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것입니다. 니키스키는 앵커리지가 있는 이곳입니다. 주 고객이 한중일 3국이고 일부 대만과 필리핀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알래스카 가스를 너희한테 팔 거니 이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포르도베이 유전 위의 하얀 점은 현재 가동 중인 시추 시설들의 좌표입니다. 이곳에 석유 매장량은 많으나 문제는 이를 수요처로 배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극은 겨울이 되면 어는 경우가 많고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석유와 가스 수출 포트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곳에 생산되는 원유는 포트 발대지까지 송유관으로 운송되어 미국 서안과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트랜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그 길이는 직경이 42인치, 미터로 환산하면 약 1m 송유관이 무려 1288km나 깔려 있습니다. 최대 배송 용량은 213만 6천 배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440억 달러로 약 60조 정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스 처리 시설 건설과 파이프라인 건설,
LNG 액화 플랜트 건설, 그리고 LNG 저장 탱크 및 선적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가스 처리 시설은 채굴한 천연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액화에 적합한 상태로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천연가스를 LNG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62도로 냉각해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장을 니키시키에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천만 톤의 LNG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굴 현장에서 이곳 공장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이 파이프라인 공사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LNG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 가스가 개발되면 최대 경쟁자는 러시아의 아틱 LNG2와 야말 LNG입니다. 현재 미국 동부 LNG를 아시아 시장에 운송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7일이 걸립니다. 파나마 운하 정체로 최근 아르헨티나 케이프온을 돌아와야 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골든패스 LNG 수출 터미널의 완공과 맞물려 LNG 수송기간과 운송비를 낮추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블랙록이 파나마 운하 양쪽에 있던 홍콩 소유 항구를 인수함으로써 미국이 파나마 운하 주도권을 다시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아틱 LNG와 카타르 LNG는 수송하는데 1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송비와 기간 면에서 모두 미국산 LNG보다 유리합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아시아 시장까지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송비와 기간 면에서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멕시코만의 LNG는 유럽으로 수출하고 알래스카 LNG는 아시아로 수출해 미국이 글로벌 LNG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으로의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의 판매가 중지됨에 따라 그 물량 대부분은 미국산 LNG로 대체되었고 2025년 현재 미국의 LNG는 국제 공급망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반면 러시아의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아틱 LNG2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틱 LNG2를 완전히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에너지 판매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은 더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낮은 국제 LNG 가격과 높은 생산 비용 그리고 장기 판매 계약의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셰일가스 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LNG 공급이 증가하면서 국제 LNG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알래스카 LNG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LNG 가격 변동성은 새로운 투자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북쪽 슬로프 지역은 극한 기후 조건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천연가스 생산과 운송 비용이 높아 가격 경쟁력이 낮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2025년 2월 현재 LNG가 거래되는 상품거래소의 MMBTU당 LNG 가격입니다. BTU는 브리티시 서멀 유닛의 약자로 영국 열량 단위라고도 하며 1파운드의 물을 1화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합니다. 유럽은 15.3달러이고 JKM은 14.4달러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만은 중요한 LNG 수요처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LNG 현물 가격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지표를 별도 관리합니다. JKM은 저펜 코리아 마커의 약자입니다. 러시아의 LNG 가격은 MMBTU당 1.4달러로 가장 저렴합니다. LNG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 판매 계약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낮은 국제 LNG 가격과 경쟁 심화로 장기 계약 체결이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 여력이 있는 한국과 일본 너희 두 나라가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투자하고 장기 계약도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 공사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BP나 엑슨모빌, 코코필립스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했으나 경제성 문제로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제약점을 모두 다 해결한다 하더라도 투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꼭 집어 상하온 합동연설에서 말한 것은 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니키스키까지 약 1287km의 대구경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험난한 기후 조건 하에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기간 내에 완공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 기점에서 험준한 브룩스 산맥을 관통해야 하는 난공사를 해야 되고 도착 지점에도 맥켄리 산이 있는 산맥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사 중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로 인해 심한 저항이 있을 텐데 이를 해결하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다 완공된 상태에서 LNG 가스만 사오는 것은 어쩌면 경제성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5% 지분 투자한 카나다 LNG와 경쟁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사할린 가스2를 계속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연간 150만 톤 규모로 20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끝납니다. 계약 연장을 할지 이것도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한국석유공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하여 90% 무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했고 액트지오가 개입된 동해의 가스전도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을 믿고 국민의 혈세를 또 낭비한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사는 미국에는 분명 득이 되지만 한국에는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중국의 경우 파워 오브 시베리아 완이 전 구간 완공되었고 2024년부터는 사할린으로부터 극동 라인을 통해 저렴한 파이프라인 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30년 완공 목표로 계획 중인 시베리아의 힘 2가 완공되면 중국은 값싼 파이프라인 가스를 공급받게 되어 제조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에 미국 내 건설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높은 가스 강매 등으로 비싼 에너지를 써야 되고 핵심 제조업 유출과 인력 유출 그리고 뒤처진 기술로 제조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언급한 한국 관련 발언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도 해주십시오.